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극세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극세사는요 조금 특별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콜 오브 듀티라는 게임 잘 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한 게임이죠. 2003년에 처음 나온 이래로요 거의 20년 가까이 시리즈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 아주 유명한 FPS 게임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올해도요 새로운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콜 오브 듀티 뱅가드입니다. 전 세계가 불타고 있다. 무슨 일이 있든 우린 함께 할 거다. 뱅가드가 무슨 내용인가요? 콜 오브 듀티 뱅가드는요 2차 세계대전 당시 한 팀이 되어서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연합국 대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영국, 미국 그리고 심지어 소련의 대원들까지 모여서요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그런 아주 박진감 넘치는 게임입니다. 특히 게임에서 나오는 캐릭터들이요 실제 인물들을 모티브로 해서 창작되었다는 점이 아주 눈에 띄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극세사 시간에는요 콜 오브 듀티 뱅가드에 나오는 캐릭터들의 실제 모티브가 된 인물들의 활약상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팀의 리더인 아서 킹슬리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아서 킹슬리의 모티브가 된 인물은요 아프리카계 영국인이자 영국 육공수사단에서 복무한 시드니 코넬입니다. 아버지가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던 시드니 코넬은요 영국 육군에서 복무하던 중에 공수부대에 지원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영국 공수부대는 레드데블이라고 해서 아주 붉은 악마로 불리는 최정예 부대죠. 왜 붉은 악마냐? 이 붉은색 베레모를 써가지고 당연히 훈련이 매우 거칠고 엄격하기로 유명했어요. 하지만 시드니 코넬은요 상관으로부터 최고의 평가를 받으면서 레드데블의 일원이 되죠. 근데 공수부대가 그렇게 네. 힘든 거예요? 가봐 한번 가보라고. 또가 특전사 아시잖아. 어느 나라건 공수부대원은요 가장 훈련이 터프하기로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낙하산을 타고 적진 후방에 침투해서 작전을 수행하기 때문에 일반 보병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훈련을 받아요. 이 시드니 코넬의 진면목은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나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공수부대원으로 투입됐던 시드니 코넬은요 가장 어려운 임무인 연락병의 임무를 맡습니다. 그러니까 후방에 지금 침투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본대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연락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무선 통신이 그렇게 신통치가 않고 이게 감청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대단히 중요한 보고는 직접 가야 됐었어요. 근데 이게 대단히 위험한 임무예요. 왜냐하면 적 후방에 떨어졌기 때문에 본대까지 가려면 뭐예요? 적진을 돌파해야 되거든. 그는요 이 연락병의 임무를 수행하면서요 무려 4차례나 부상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무를 완수했죠. 이런 그의 활약상은요 그가 속한 대대뿐만 아니라 육공수사단 전체에서도 아주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공로로 그는 공로훈장을 받습니다. 콜 오브 듀티 뱅가드에서 아서 킹슬리는요 생전에 시드니 코넬을 완벽하게 제안합니다. 특히 그가 쓰고 있던 붉은색 베레모는 영국 공수부대의 상징이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게임 속에서도 실제에서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특히 시드니 코넬은요 리엔필드 소총 사격의 달인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실제 인물의 특징을 게임 속에서도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영국군 공수부대가 어떤 총을 썼습니까 여러분들? 이 리엔필드 말고도 스텐 기관단총 썼었죠. 이 스텐 기관단총을 사용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아서 킹슬리라는 이 캐릭터는요 이 시드니 코넬의 모습을 완벽하게 외양뿐만 아니라 실제 능력도 고증에 맞게 재현했다. 전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소련군 여성 저격수죠. 폴리나 페트로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폴리나 페트로바의 모티브가 된 인물은 누구냐? 일명 죽음의 숙녀로 불리우는 소련군 저격수였죠. 바로 류드밀라 파브리첸코였습니다. 사진 보셔서 알겠지만 게임에 나오는 그 폴리나나 이 실제 류드밀라 사진 보시면 졸라 굉장한 미모의 소유자예요. 사실 서방 측에서는요 여러분들 여성을 전투에 투입하기를 좀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요, 소련은 2차 대전 당시에 워낙 다급했기 때문에 여성도 전투에 많이 참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성 전투기 조종사, 전차병도 있었고요, 위생병, 그리고 특히 저격수도 많았어요. 아, 저격수라는 보직이 네. 여자한테 좀 잘 맞는 보직인 가요? 의외로 여자한테 저격수가 찰떡궁합이래요. 왜냐하면 여성은 일단 체구가 작고 유연하대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일단 몸을 숨기기도 좋겠죠. 그 다음에 여성이요, 의외로 남자보다 인내심이 많고요, 머리가 좋대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저격수로서 여성이 대단히 적합하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소련은요, 여러분들 여성 저격수만을 양성하는 학교가 모스크바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소련 최고의 여성 저격수 상당수가 이 학교 출신이에요. 원래 이 류드밀라가 1930년에 가족들과 함께 키예프로 이주를 했대요. 그래서 거기에 조병창에서 일을 했는데, 이때 조병창에서 일하면서 사격 클럽에 가입했었대요. 이때가 14살이었는데 그 전쟁이 시작되자 처음에 류드밀라는 간호사 자리를 제의받았었대요. 근데 단칼에 거절해서 나 전선으로 나가겠다. 그래서 1941년 8월에 저격수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특히 류드밀라가 뭐에 소질이 있었냐면요, 여러분들, 헌터 킬러의 소질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저격수를 잡는 거. 헌터, 사냥꾼을, 킬러, 사냥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헌터 킬러의 소질이 있어서 무려 36명의 독일군 저격수를 처치합니다. 이 저격수를 쏘는 게 더 힘든 일이. 아, 그럼요. 상대방도 나하고 똑같은 전술을 쓰니까. 왜? 저격수는 드러나놓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저격수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잘 찾아야 돼요. 하지만 류드밀라는 조금 치사한 방법을 쓰긴 했어요. 원래 저격수는 2인 1조거든요. 항상 신참을 데리고 다니면서, 야, 네가 어떤 목표를 쏴. 탁 쏠 거 아니야. 그럼 독일군 저격수는 얘를 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망원경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독일군이 탁 쏴서 옆에 애가 죽으면, 아, 저기 있구나. 그러고 쏴. 아, 진짜요? 진짜. 아무튼 뭐 전쟁이 별일이 다 있죠. 근데 헌터 킬러를 할 때는 토카레프 SVT-40 반자동 저격총을 쏘지만, 그래도 류드밀라가 가장 애용했던 총은 역시 모신나강이었습니다. 4배율 스코퍼가 달린 모신나강 M1891을 애용했죠. 그런데 여러분, 콜 오브 듀티 뱅가드에서 폴리나 역시 이 총을 애용합니다. 대단히 정확한 고증이죠. 나중에 근데 이 류드밀라가 1940년 6월에 박격포탄에 부상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후방으로 후송이 되는데, 이때까지 짧은 기간이잖아요. 비교 1년이 채 안 되는 이 짧은 기간에 무려 309명의 독일군을 사살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여성 저격수로 역사에 이름이 남죠. 아무튼 2차 대전 동안 소련 여성 저격수 학교의 졸업생은 약 한 1061명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살한 독일군은 무려 12,000명이 넘어갑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렇다면 왜 이 콜 오브 듀티 뱅가드 팀의 저격수가 들어갔을까? 첫 번째, 팀 단위의 특수부대에서 저격수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죠. 왜냐하면 약간 떨어진 곳에서 우리 동료들을 엄호할 수 있습니다. 뭐 기관총 사수라든지 아니면 접근하는 적들을 하나하나 처치할 수 있죠. 사실 2차 대전에서요, 저격수로 가장 유명한 나라가 소련이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여성 저격수 캐릭터를 여기에 팀원으로 넣었다. 이게 바로 신의 한 수가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 게임 속에 이 폴리나 페트로바 역시 류드밀라가 사용했던 4배율 스코프를 장착한 모신나강 M1891을 들고 등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폴리나 페트로바를 플레이하면 여러분들은 마치 내 자신이 류드밀라가 돼서 나치를 쓸어버리는 그런 기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캐릭터는요, 미 해군 항공대 소속의 웨이드 잭슨입니다. 그런데요, 이 웨이드 잭슨의 모티브가 된 인물은 바로 버넌 마이클 소위입니다. 이 버넌 마이클 소위는요, 미드웨이 해전에 참전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뭘 탔었냐? 돈틀리스 급강화 폭격기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미드웨이 운명의 날이었죠. 미드웨이 운명의 날에 자기 돈틀리스에 폭탄을 가득 싣고 이륙을 했대요. 그래서 일본 해군 항공모함 아카키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아카키에 급강화 폭격을 했고, 이 제6 급강화 폭격기에 대한 공격으로 아카키가 침몰을 하죠. 그리고 이 버넌 마이클은 항공모함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재보급을 마친 후 다시 출격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마지막 남은 항공모함이 있었습니다. 히류가 있었거든요. 이 히류에 다시 한번 급강화 폭격을 감행을 해서 히류까지 가라앉히죠.
이 공로로요, 이 버넌 마이클은 해군이 수여할 수 있는 최고 훈장이 있대요. 네이비 크로스라고. 이 훈장을 받습니다. 당시 미 해군 파일럿들은요, 적진에 추락해서 살아남았을 경우에 최대한 적을 피하고 무사히 귀환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서바이벌 훈련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네. 경험이라는 게 중요한 거. 그렇지, 경험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늘에서 잘 싸운 놈은 땅에서도 잘 싸운다. 버넌 마이클을 모티브로 한 이 웨이드 잭슨이 비록 파일럿이지만 지상전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거로 생각됩니다. 특수부대에 나오는 영화나 이런 거 보면 팀원 구성이 대단히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파일럿은 대단히 중요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탈출할 때 비행기로 탈출할 경우가 많거든. 그땐 반드시 뭐가 필요해? 파일럿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팀 구성이 대단히 균형 잡혔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음 멤버는 루카스 릭스라는 멤버입니다. 사실 따로 특정된 인물은 없어요, 모티브가. 하지만 당시에 북아프리카 토브룩 전투에 참가했던 호주 출신 병사들이 모티브라고 하네요. 호주가 유명했나요? 모르셔서 그러는데 1차 대전 때부터요, 영연방 출신 군인들은 유명한 존재였습니다. 특히 호주하고 뉴질랜드 출신 병사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안잭이라고 불렀어요. 안잭. 근데 이 안잭 군단은요, 영연방 내 최고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그런 부대였습니다. 이들은 1차 대전 당시부터 갈리폴리 전투, 서부전선에 참가했었죠. 그리고 1차 대전 이후에 해산됐다가 2차 대전이 터지자 다시 한번 소집이 됐어요. 그래서 2차 대전 초기부터요, 그리스, 북아프리카, 미얀마, 그리고 유럽 전선 등에서 맹활약을 했죠. 특히 북아프리카에서요, 롬멜의 부대하고 싸웠어요, 이 안잭 군단이. 근데 정말 터프하게 싸웠대요. 터프하게 싸우는 전형적인. 그럼 왜 그러냐? 이 호주 출신 병사들이, 호주가 어떤 나라예요? 여러분, 호주가 어떤 나라예요? 거친 황야 들판이 그냥 쫙 있는 데야. 어디 가면은 정글이고 어딘 또 들판이고, 여기에서 사냥을 취미로 삼던 그런 애들이란 말이야. 그만큼 안잭 군단은요, 아주 터프한 군인들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근데 왜 성격이 이상한가? 왜 삐딱했어요? 이게 정작 영국 본토 장교들이 많이 지휘를 했거든. 차별을 많이 했대, 얘네들. 그런데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이 콜 오브 듀티 뱅가드에서요, 이 설정이 정확하게 묘사가 됩니다. 이 루카스 릭스가 왜 이 팀에 들어오냐, 이 동기가 있어요. Lucas's story is one of rebellion against authority. The British, who commanded his forces, didn't really treat the Australians with the same level of respect as they did the other British soldiers. It's a very underdog story. 한마디로 이 콜 오브 듀티 뱅가드에서 가장 터프한 캐릭터인 루카스 릭스는요, 전형적인 안잭 군단의 병사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게임이든 영화든 네. 빌런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하신 빌런을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이 콜 오브 듀티 뱅가드의 빌런은 나치 장교 프레징거입니다. 이 프레징거는 게슈타포예요. 이게 누가 모티브냐 하면은 나치 게슈타포의 3대 장관이 있습니다. 게슈타포 장관 하인리 뮬러가 바로 모티브가 되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1933년에 나치가 정권을 잡고 헤르만 괴링이 내무부 장관에 취임을 해요. 그래서 이 헤르만 괴링이 만든 게 비밀 경찰 부대를 창설했고, 그게 바로 게슈타포죠. 나중에 이 게슈타포가 친위대 SS 보안국 SD의 하부 기관으로 편입이 됐는데, 그러니까 1936년쯤 되면 이 게슈타포는요, 사법 경찰까지 게슈타포가 흡수해가지고요, 아주 거대 공안 경찰 조직이 돼요.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 장관이었던 하인리 뮬러는 어떤 사람이냐? 월렌 바이에르는 경찰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SS 들어가서 초고속 승진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결국에는 게슈타포의 수장이 되죠. 그러니까 독소 전쟁이 한창일 때요, 이 하인리 뮬러가 뭘 조직하냐면은 아인사스 그룹펜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SS 내 학살 부대예요. 유대인 색출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애들인데, 얘네를 어디로? 동부전선, 소련전선으로 보내죠. 그래서 소련 내에 독일군 점령 지역에 얘네들을 투입해서요, 1941년 1년 만에 여기에서 유대인을 색출해서 무려 140만 명을 학살해버립니다. 이건 전쟁 범죄자죠. 그렇다면 이 뱅가드에 나오는 프레징거, 여러분 프레징거 한번 사진 보세요. 직책이나 계급, 외모 봤을 때 이 프레징거는 하인리 뮬러예요. 그대로 나왔어요. 얼굴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하인리 뮬러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한 그런 악랄한 악역 프레징거였습니다.
사실 2차 대전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부대원의 원형이 정립된 전쟁이에요. 그래서 연합군 특수부대의 면면 구성에서 이 콜 오브 듀티 뱅가드가 대단히 신경 썼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게 좀 느껴졌어요, 조금. 그러니까 어떤 인물을 끌어오느냐. 그래서 여기 콜 오브 듀티 나온 캐릭터를 보면 제작진이 2차 대전의 실존 인물을 탐구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전 이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단히 유명한 캐릭터들을 데리고 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유명한 캐릭터가 아니라 각 분야에서 대단히 뛰어난 캐릭터들을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조금 놀랍고요. 그래서 이런 백그라운드가 충실히 반영됐기 때문에 특히 왜 게임 유저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고증파 게이머들한테까지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게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고증에서부터 상황적 고증까지 사실 흠잡을 데가 없는 게임이 바로 콜 오브 듀티 뱅가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플레이어가 되시면 특수부대원이나 혹은 저격수 혹은 파일럿이 돼서 밀리터리 세계에 빠져들 것입니다.